청춘을 살고 있는 나를 되돌아보는 습관. 우리가 전하는 청춘의 이야기,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 FM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 FM 쌍기역 시리즈 제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산 FM에서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2021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 거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는 청춘을 살고 있는 게스트를 초청하여 쌍기역 단어를 통해 우리의 지난 순간을 깊이 되돌아보고 청춘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1회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와서 한번 녹음을 했던 최준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 저희 일산 FM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춘만세에 출연하신 이후에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 네.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낯선가요?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낯서네요. 네. 사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녹음을 거의 못하다가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낯설고 생소하긴 하는데 또 준혜 형과는 오랫동안 지내왔고 그리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오랜 공백을 깨고 시작한 녹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제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준님과 함께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1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슬픔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길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프로그램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뭐 예상되거나 짐작되는 부분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도 어떤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네. 제가 대본은 좀 미리 전달은 드렸는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그래야지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쌍기역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었는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7개의 그 쌍기역 단어를 일상에서 이제 실천을 하고 그리고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7개 단어가 깡, 끼, 꼴, 꾀, 꿈, 끈, 꾼 이렇게 7단어인데요. 각각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인지 차근차근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본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예. 희철님은 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깡이요? 네. 이게 요즘 깡이라는 단어가 요즘 하나의 또 밈이 된 그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깡이라는 단어가 기존에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좀 많이 통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좀 소신? 아니면은 자기만의 그런 정체성으로서의 그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자기 삶의 딱 중심뿌리라는 의미에서는 깡이 저는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네. 때 깡은 네네. 전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쵸. 예. 어,
깡하면 생각나는 게 예. 보통은 이제 배짱 아, 그쵸. 배짱. 맞아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네. 예, 예. 인데 저는 그 배짱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에서 어감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이거 깡패도 있고 그쵸. 깡통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네. 대부분의 깡이 들어간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부풀려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아, 네네.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는 깡이란 단어를 들으면 자기 실력을 좀 더 키우라는 얘기로 들려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허울이고 허상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라. 부족한 부분으로 네, 맞아요. 오히려 반면교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혹시 나머지 단어에 대해서도 그냥 차근차근 얘기를 네, 그럴게요. 해볼까요? 네네. 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처음 들었던 단어가 끼 부리지 마라라는 아, 그래요? 단어였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저는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걸 네네. 바탕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 꼴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꼴도 뒤에 붙이는 단어들이 보면 이제 꼴값 떨지 말라 뭐 이런 아, 단어가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보통은 다 부정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렇게 나가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실력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꾀하는 거죠. 네네. 옆에 있는 꾀도 마찬가지라서 꾀 부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지금 네 네. 개 단어가 일상적으로 통용이 될 때는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일상에서 할 좀 수 많이 있죠. 쓰이는 부분이 있긴 맞아요.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는 꿈이나 끈 네네.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꿈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방향이죠. 그쵸.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직업이 아니라 네네. 자신한테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식에서의 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말씀 네. 주신 거를 보면은 앞에 깡기 꼴 꾀는 꿈까지 보면 공통점은 지금 내가 치시누님의 말에 의하면 갖고 있지 않은 근데 이제 갖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앞에 네 개는 좀 부정적으로 부풀려져 있고 허세, 허상 이런 쪽인 반면에 꿈은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지향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앞에 단어 네 개와는 다르게 좀 긍정적이고 좀 뭐라 그러지 좀 지향적인 그런 단어의 속성이 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그 꿈에 이어서 끈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왜 그러신지. 끈은 이어져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꿈에 대한 끈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끈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 마지막인 꾼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사기꾼 이런 식.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꾼은 보통 단어에서 쓰면 이제 돈을 꾼다 네네. 같은 단어를 쓰는데 네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네네. 뜻하죠. 저 앞에 있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속이 비어 있다는 뜻이고 네네. 그래서 장사꾼이라고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비어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꾼이 네네.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그 이 7개 단어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의하면은 네. 깡은 이제 말 그대로 배짱 음. 그런 소신에 있고 끼는 내 재능, 탤런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외모, 겉모습, 생김새 이런 게 있고 꾀는 말 그대로 그 꾀인 거죠. 그 이제 근데 요즘 말로 긍정적으로 하면 좀 센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특출나고 기발한 생각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꿈은 이제 말씀대로 그런 게 있고 끈은 이제 인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특징이 있고 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한 분야에 그래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원래 담아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게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의하면 꿈과 끈을 좀 제외하고는 아직은 좀 그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은 그거에 좀 의거해서 이유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1회부터 제 예상이 빗나가서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또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든 좀 이제 항상 심도 있는 답변을 주시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여기 녹음이 또 잘 될 수 있는 방향성의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쌍기역 7개 단어가 요즘 살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아직은 성장을 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기들에서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그 친구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꿈이나 끈에 네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대부분의 사람 요즘 아이들은 꿈이라고 하면 직업을 의미를 하죠. 그쵸. 장래희망, 그러니까 직업, 맞아요. 예, 네. 마치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생존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사회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꿈이라는 것을 내 끈을 이어지면은 네네. 저는 그 사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네네. 그것의 방법을 알고 네네.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 주신 그 생존이라는 거에 이제 같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생존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장점을 갖고 뭘 지향하고 그런 거를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맞춤형으로 살아가는 거고 꿈을 이렇게 지향한다라는 것은 살아가고 있다? 잠시만요. 아까 뭐라 그랬죠? 꿈이 그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그 자기 삶의 지향점을 알고 네네. 그 방법을 알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매체에서도 그렇고 흔히 자기계발서에서도 그렇고 꿈을 이룬 결과를 가장 좀 높게 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어지는 성공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부, 명성 그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최수님이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꿈을 이루지 않고 그냥 꿈을 꾸는 삶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꿈을 이룬다는 건 사실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죠. 나는 이 네네.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찾고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매일매일 겪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꿈을 할 때 크게 광범위하게 먼 미래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걸 할 거야. 아니면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작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 오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네네. 그 의미가 나한테 갖는 것들에 네네.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걸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상태. 네. 그러면은 그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목표와 꿈은 이건데 이제 환경이 안 돼서건 아니면은 자기 재능의 한계를 발견해서건 그런 식으로 이제 꿈꿔왔던 미래를 이루지 못하고 현실에 이제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청년들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냐면 세상 너무 각박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이제 현실에 있어서 문득 깨달았을 때 나는 지금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뭐 안일하게 살거나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딱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본인이 알걸요. 스스로? 남이 뭐라고 네. 해줄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살아가는데 난 뭐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 만일 뭐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온다면 네네. 본인은 이제 알겠죠. 이걸 제일 알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한 주 네네.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네네. 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월요일에 뭐 했지? 화요일에 뭐 했지? 뭐 그렇게 하면 네. 보통 기억 잘하는 사람도 뭘 했는지만 나열해요. 아, 중요한 건 그 네.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뭘 느꼈냐인데 네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한 것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자기 삶의 의미나 시간의 그런 의미 이런 거는 이제 되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더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단어 맞추기를 해볼까요? 아 괜찮아요. 저기 자신이 네, 지금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네네. 떠올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금방 말을 하고 그때 즐거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 의식 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은 네네. 그 행동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하긴 그러네. 저희가 학창 시절 때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이룬 목표가 있거나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면 오랜 시간이 맞아요. 지나서 구체적인 얘기 못해도 그때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 시간은 온전히 내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네네. 내가 이 알바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유통업에 대한 뭐 구조를 알고 싶다거나 네네. 혹은 이제 뭐 물건의 값어치라든가 진열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네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는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 주신 부분을 이 꿈과 다시 연관지어서 하면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자기의 목표와 진로를 정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들은 어떤 식으로 꿈을 꾸는 게 좀 더 자기에게 남고 기억이 되고 가치가 있을까요? 각자가 네, 살았을 때 난 가장 이걸 할 때 제일 즐거웠어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보통 또 못 떠올리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 자신이 즐거웠던 것들 예를 들면은 네네. 친구랑 함께 했는데 뭐 게임을 함께 했는데 좋았다. 네네. 그러면은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직업들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독서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꾼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 요즘 사회는 대본에 있는 것처럼 네. 꾼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그러니까 그 돈을 구체적으로? 많이 벌어서 네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네네. 사람들이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코인을 한다거나 뭐 네. 등등을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부가 늘었어. 그러면 잘 산 거야. 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서 네네. 그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평가하고 인식할 때 흔히 얘기하는 사회의 가치와 평가가 일원화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걸 자기가 어떤 과정을 뭐 어떤 과정이 있었던지 간에 그냥 무조건 성공으로 치부를 하고 반대로 자기가 만족도가 높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고 있더라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거나 흔히 얘기한 대로 사회에서 환영받는 직업이나 주목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아예 가치가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일을 왜 하는지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예. 그러면 자신이 설득이 되면 주변 사람도 설득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뭘 할 때 행복하고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지 아까 독서를 말씀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대화. 그래서 아까 끈을 네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번 주에 나와 이번 주에 나가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주의 시간을 도구로 쓰는데 네네. 그때 제가 하는 건 한 권의 책 그리고 한 번의 수업 그리고 네네.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은 꼭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나도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니까 또 새로운 내가 보이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일상이 되면 저번 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내가 달라질 수가. 근데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방법이 매주 새로운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요즘은 또 막 바쁘고 이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마다 좀 그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제 뭐 학생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네네.
사실 학생들도 저번 주에 그 친구와 이번 주에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 대해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죠. 아, 기존에 있는 사람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주중에 저는 좀 시간이 좀 있는 편이라 네네. 좀 여행도 좀 자주 가고 그런 네.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아니 제가 이제 왜 아니면 원래 보통 가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흔히 이게 헌팅 아니면 소개팅이잖아요. 근데 둘 다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과거 경험을 반추해 보면 소개팅을 할 때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은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목적 그리고 나의 목적도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싶어 하고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 심도 있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 취미는 뭐냐, 좋아하는 건 뭐냐, 그리고 뭐 시간 남을 땐 뭘 하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냐, 전공은 왜 이걸 갔냐, 이런 식으로 진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개팅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과정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네요. 소개팅을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래서 이게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귀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저도 소개팅을 했던 게 그 왜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보면 그 질문과 얘기했던 게 정말 평소에 친구들과는 하지 않았던 대화 그 소개팅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내가 나에 대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나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사람을 새로 만나면 네, 그 사람의 가치관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데 네네. 간혹 그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 되듯이 네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 건강한 마인드의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형 만나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주 좋지. 예, 아주. 일단 마음이 건강하시니까. 건강한 마음이란 건 네. 건강한 몸과 마찬가지라서 약간 이렇게 병이 들어왔을 때 건강한 몸이 금방 회복하는 것처럼 네네. 막 건강한 마음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금방 회복하는 마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도 힐링이 되고 네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같은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물을 잘 받았네요. 그러면. 매주. 그러게. 그쵸. 예전에 그랬었죠.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마음을 사실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티가 잘 나지도 않고 그리고 흔히 얘기한 대로 일상에 이제 바쁘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되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마음 근육, 몸의 근육처럼 마음 근육도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무거운 중량을 들면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그런 힘든 일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는 형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게 이제 있었을 때 그 전과는 다르게 이겨낼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인연이고 그게 이제 끈 중에 끈으로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 내가 지향하는 꿈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꿈을 지속적으로 꿀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끈이 돼서 만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건강한 삶이죠. 그런 게 근데 사실 요즘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반대로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도 다른 사람이 힘든 얘기 썼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내면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게 또 요즘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나도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좀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꽁꽁 싸매고 안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게스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또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음, 구별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구별이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을 쳐다보지 마라. 네네. 무슨 말이죠? 잘. 예를 들면 뭐 네. 나한테 좀 이렇게 직업에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감정이 붙어 오죠. 짜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남이라든가 이렇게 네네. 오면 보통 우리는 그 문제와 그 감정을 같이 생각을 해버려요. 아. 근데 보통 그 감정이란 건 대부분 이제 중력 같은 거라서 네네. 나를 계속 끌어당겨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기에 내려가는 것에 익숙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문제고 네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고 라고 음. 쳐다보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은 이제 느끼는 거지 깊이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곱씹어 보는 건 아니었었으니까 보통 이제 감정은 이제 노출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좋은 거는 또 과장해서 지속해서 갖고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감정들은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 상황과 감정이 일체화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걸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좀 더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맞아요. 어, 연습해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저도 해봐야겠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술자리인데 한 2시간 있으면 이게 기억이 날아가서 감정에 이제 막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떤 것도 술에만 컨트롤 당해서 좀 오히려 근데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술도 좀 더 느긋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술을 좀 빨리 먹는 편인 것도 좀 오히려 감정에 지배당하고 분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예. 주량이 늘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늘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맞아요. 예,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누군가 저한테도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아까 단어 중에 네네. 끈이란 단어가 사실 다른 사람을 끌어준다는 뜻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끈도 있지만 다른 네네.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끌어준 적이 있는가. 그러네요. 제가 진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어서 정말 제가 이제 게스트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스스로 위로가 되고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시간과 관계가 더 소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세대에게는 정말 진짜 그 끈이라는 그 단어를 잘 활용을 하고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덜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요 깡이나 끼, 꼴 이런 것들은 네.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도구들이거든요. 아, 이 도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낼 것인가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네네. 그 의미를 공부 좀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도 만나면 그쵸, 네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도구로 볼 줄 알아야 되지. 뭐 이것이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실제로 이제 깡이나 혹은 꾼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들을 도구로 바라보고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막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요. 이게 벌써 30분이 훅 가가지고 이게 처음 제가 이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를 기획을 했었을 때 저는 7개 단어를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더욱 의미가 있는 단어, 나한테 중요한 단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년 세대에게는 어떤 단어를 지향하면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꿈과 끈을 제외한 5가지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좀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면교사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꿈과 끈에 대해서, 특히 끈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눈 게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얘기가 돼서 저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회가 이렇게 맞아요. 돼서 네. 2회부터 좀 더 진행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좀 이제 이렇게 그 아까 마음 훈련하는 것처럼 오늘 저한테 하나의 좋은 훈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소감은 다행입니다. 이렇고요. 네. 최준우님 오늘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1회 첫 스타트를 같이 끊어주셨는데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줄 몰랐고요. 네네. 항상 이런 것을 쳐다보면 네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어서 네네.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쌍기역 이 단어가 정말 이제 거울에 내 모습이 딱 비쳤을 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쌍기역 단어라는 게 좀 더 나의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어떤 내가 삶을 추구해 나갈지 좀 자신을 비추는 그런 단어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냥 지향하기보다는 그냥 되돌아보고 곱씹어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쌍기역 단어를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진우 게스트님과 쌍기역 시리즈 제 1회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앞으로 또 다른 게스트분과 함께 새로운 얘기로 쌍기역 시리즈 2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준우 게스트님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